드디어 대망의 CPI 지수가 네, 맞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어제 예고는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예고는 했지만 막상 이게 부딪히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부터 10시 반에 움직였고 시장 하자마자 나스닥 전체 시장들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약 7.3%에서 예상치가 7.3%인데 7.5%약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 악성 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뜯어보자고 하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제 전기료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중고차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절적 요인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장 막판 근처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이제 블러드 총재가 더 불을 부었죠. 이제 3월달에 50bp에 대한 인상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7월 이내 100pp에 대한 부분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다음 단 CPI 지수 발표가 있겠지만 이제 3월 17일 날 이제 3월 FOMC가 열리고 7월까지 약 4번의 FOMC가 지금 남았습니다. 네. 물론 25bp씩 4번을 해도 100bp가 되겠지만 오히려 어제 더 중요하게 보였던 부분은 물론 10년물 금리도 있고 2년물 금리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뭔가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차이를.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네. 이 지표가 어떤 걸 보냐면 경기에 대한 전환점을 표시하는 선행지수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빠지기는 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그 장단기 금리에 대한 역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팬데믹 때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팬데믹 때까지는 그 역적 현상까지는 안 갔습니다. 문제가 그나마 최근이 언젠가면은 예. 2019년 이때쯤에 한번 장단기 금리 마이너스로 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닷컴 버블에 한 번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 얘기를 하냐면 네. 만약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됐는데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시장이 충격이 더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옛날로 가자고 하면은 우리가 94년도 채권 대학살의 역사 부분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8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린스펀이 10% 됐던 기준금리를 3%까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가열이 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부분이 회복이 되니까 3%의 금리를 1년 만에 6%까지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자산 가격에 대한 거의 똥값을 만들어나면서 언제까지 갔냐면 동아시아 우리 외환위기 IMF까지 금방 가버렸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뭐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네. 하지만 50bp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지금 현 시대의 50bp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100bp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 사실 최근에 네. 연은 총재들이 다 스탠스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완화적인 얘기를 했던 그럼 부분인데 우리 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어제 이제 블러드 총재가 또 말을 바꾸는 또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주에 있을 6월 16일 FOMC에 대한 이제 회고록에 대한 부분이 또 그 파월의 의장이 과연 세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한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다 브리핑을 해주셔가지고 네. 연습 많이 해오셨네요, 과장님. 요즘은 좀 저희 참고로 대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시장을 이제 파악을 해주신 건데 정리를 좀 하자면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네. 이전에 발표가 됐을 때는 7.2%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근데 그때도 예상치보다 좀 높지 않았나요? 네, 높게 나왔고 근데 시장의 충격은 좀 덜했지 않아요? 그때는? 그나마 예상을 했던 부분이 부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부합 컨센서스를 네. 이제 부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7.3%? 그래서 이제 근데 7.5%뚱 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0.2% 정도면은 네.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은 뭐 물론 그 0.2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이제 돌파를 그렇죠. 하고 2년물도 이제 이 10년물과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금리를 확실하게 인상을 할 것이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었고 이 부분이 기정사실화되는 데서
25bp 그러니까 0.25% 인상이 아니라 그렇죠. 0.5% 50bp까지 올린다 이러니까 쇼크가 그렇죠. 여러 번 두드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더 거세게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도 어제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제 뷰를 봤었는데 그동안 시장의 뷰를 안 좋게 봤던 분이 갑자기 어제 시장에 대해서 한 달 뒤에는 이제 좀 사야 된다?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올 거다 하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이유는 실적이겠죠. 이제 실적이 이제 상장주들의 흐름들이 금리 인상을 해도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여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부분도 있었고 우버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끝나고 나서 익스피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 때문에 소폭 상승하면서 보여주긴 모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아마존이나 이제 디즈니와 같은 회사들은 사실 현금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금리 인상 50bp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또 네.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럼 금방 뭐 상승장이 온다라는 말씀은 그렇죠. 25bp일 어느 정도. 때 네. 아. 완화적으로 천천히 올렸을 때의 얘기지 만약에 급하게 확 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또 시장의 충격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금리 인상이 이번 FOMC 3월로 지금 예상이 돼 있으니까 3월까지는 지금처럼 좀 반등을 했다가 또 악재가 터지면은 또 시장이 그 악재를 또 흡수를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참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금리가 우리가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팬데믹 전에는 뭐 2, 3% 이렇게 됐었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0.25%를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는 아닌데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이 쇼크를 좀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94년 채권 대학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더 불안 요소를 더 주는 게 조금 좀 하고 이럴 때 항상 또 시장이 또 이제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1월달에 FOMC 회복 나오면서 이 반대 매매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들이 나왔잖아요. 결국 맞아요. 개인들의 피해도 많이 일어났고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 동학 개미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많은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 굉장히 그에 대한 불안해서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그럼 가장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돼요? 관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잣대를 갖고 낙폭이 큰 장세에서도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적극적인 스탠스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어제 이제 CPI 지수도 올랐던 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지금 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그 부분이 유가에 대한 우리가 유가에 대한 수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가 가격이 올라갈 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 났구나. 물론 이게 계절적 요인 이제 유가가 전기료도 있겠지만 이제 겨울철이 좀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2월 달까지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적자가 예상대로 유지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3월 결국에는 FOMC에 대한 부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그때부터 또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뭐 이번 성장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 뭐 좋게는 나왔습니다만은 네. 향후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의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나오는 이번 투자 전략에 대한 전망 부분들도 대부분 2분기쯤이 돼야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뭐 매수 흐름보다는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망의 자세. 그리고 3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월 달이 또 짧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관망 좀 지켜보면서 3월 달 기대를 그래 완전히 내려놓진 말고 그렇죠.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그 길라잡이가 돼 드릴 테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CPI 이야기가 가장 오늘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밖에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나마 어제 네. 장 안 좋은 속에서 마이크론이 상승을 했잖아요. 어. 물론 어제 우리나라에도 증시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웨스턴 디지털 이제 키오시아 일본 회사에 대한 이제 메모리에 대한 생산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을 했었는데 물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어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중단했던 물량들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예전 시안 공장에 대한 화재 건보다 거의 8배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트랜스포스라는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 원래 반도체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하향 전망을 했었는데 어제 상승 전망으로 바꿨습니다. 5%에서 10% 정도 상승 전망을 바꾸면서 좀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어둡다 보니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은 하이닉스 정도는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